여러분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제가 고유가 계속 온다, 유가가 오른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게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지금 고유가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유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브렌트유가 제가 어제 장중에 보니까 95달러까지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95달러까지 찍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국제유가에서 WTI는 뭐 92, 93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우디랑 러시아가 지금 작정하고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전문가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아마도 내년 미국 대선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이게 잘 모릅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금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번에 9월 FOMC는 동결이라고 보고 있지만, 뭐 중국도 동결이 되고 있지만 미국은 앞으로 또 11월 12월에 또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은 21일 날 0.25% 인상을 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앞으로 유가가 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고유가로 유지될 것 같냐면, 사우디에서는 지금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쭉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전략 비축유라고 하죠. SPR이라고 해서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0년 내 최저치예요. 최저치. 그래서 이거를 비축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비축을 안 해놓으면은 미국이 힘들어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이 전략 비축유도 이제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유가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는 중국 경제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뭐 안 좋다 하지만 이제 침체를 딛고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더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유가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뭐 유럽이랑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사우디 이쪽이 왜 좋냐면, 중국은 이미 태양광이랑 풍력,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런 산업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그래서 유가가 아닌 산업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또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추세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고유가는 계속된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서로 이제 패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움이라고 하죠. 경제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우산업이나 뭐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하락한 거고요. 상해 종합이랑 항생이랑 뭐 니케이도 같이 이번에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 100 3배짜리 TQQQ, 그 다음에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3배 레버리지 XXL, 이게 어느 정도 더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막 이거를 뭐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올인 매수, 뭐 그렇게 몰빵 매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고요. 현금 비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가겠다. 레이 달리오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채권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라. 지금 이렇게 레이 달리오 그 세계적인 투자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 싸우고 있고, 거기에 러시아, 뭐 사우디, 그리고 브릭스 오펙 플러스 이게 뭉치면서 서로 큰 이게 국제 외교 관계지만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이제 경제까지 이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정도 현금을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ETF들 요즘 보면은 그냥 그래요. S&P 500 도 그렇고 나스닥 100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차이나 전기차, 미국테크 탑10 다들 조금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요즘은 재밌는 장세가 아니라 조금 조정하는 장세라서 그렇게 많이 수익을 주지 못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현금을 모아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새벽 FOMC 회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FOMC에서는 9월에 동결을 하는 게 거의 확실해요. 9월에 동결을 하는 건 확실한데 오늘 9월에는 점도표가 나와요.
점도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는 뭐 24년, 25년 언제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나 인상을 하나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새벽 장세가 아마 위아래로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변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뭐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 정도에는 조금 안 조정을 했다가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상승이 있을까? 유가가 다시 또 내려와 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장이 좀 오르겠지만 조정에서 그렇게 시원한 상승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연말까지 그냥 그렇게 큰 투자는 하지 않고 그냥 뭐 현금을 좀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꾸준히 투자는 하겠지만 막 제 현금을 거의 뭐 100%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런 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가스랑 이제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그 대안으로 뭐 원전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자. 그리고 뭐 독일 경제가 지금 너무 가스랑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까 원래 러시아산 값싼 가스랑 석유에 의존하다가 그 독일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프랑스는 원전을 계속 늘리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을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되니까 우라늄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우라늄이 많이 나는 이 아프리카 지역이 있어요. 그게 니제르거든요. 니제르가 지금 쿠데타를 벌였잖아요. 거기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라고 해서 그 지역이 다 우라늄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값싼 우라늄을 프랑스로 갖고 와서 프랑스가 갖고 와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썼는데 그 우라늄을 값싸게 못 들여오니까 그래서 또 우라늄이 오른 지금 상황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라늄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우라늄 ETF가 뭐 URNJ는 뭐 16%, 그다음에 URNM은 뭐 이렇게 14%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6개월 수익률로 보니까 1개월 수익률로 보니까 19%, 18%, 10%, 13% 그랬고 6개월 수익률로 보면은 뭐 50%, 48%, 30%, 37% 우라늄 ETF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뭐 대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석유랑 가스를 대체할 대안 에너지로 원전이랑 이런 게 꼽히고 있고 그 다음에는 태양광 풍력도 있어요. 근데 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 이런 거를 잘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도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더 오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이런 뭐 빅테크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금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중 이런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뭐 애플, 뭐 아이폰을 규제하겠다, 테슬라를 또 규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그렇게 규제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실적이 마이너스 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너무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을 너무 막 몰아붙였잖아요. 반도체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 법안으로 중국 배터리 막아야 된다. 중국은 뭐 다 안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재가 조금씩 뚫리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런 뭐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제재죠. 특히나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의 시작이었잖아요. 반도체를 제재하고 그다음에 뭐 무역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둘이 관계는 디커플링으로 간다. 그러면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값싸게 쓰고 있는 제품들 보면은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값싸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중국에 공장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공산품들이 많이 싸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싼 값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고금리라고 하죠. 금리 높은 게 거의 고착되고요. 그 다음에 고물가
아니면 중물가 이 정도 수준에서 물가가 계속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은 투자하기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대단하다, 미국이 무소불위다, 뭐 미국을 대적할 상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생각은 버리셔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점점 갈수록 미국 제재를 뚫고 지금 중국 하웨이가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7나노를 뭐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중국도 우회를 하면서 계속 반도체 굴기를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짜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이제 해라, 하웨이 창업주도 이제 제재해라, 우리는 알아서 반도체 자립을 해서 국산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 놀랐잖아요. 지금 하웨이에서 폰 내놓은 거 있잖아요. 뭐 메이트 60인가 이 폰을 분해를 해봤는데 뭐 국산화가 뭐 70% 이상 됐다. 그러니까 자국산화 그러니까 중국산화가 지금 70%가 돼서, 야 이거 진짜 무서워졌다. 그리고 비아디의 CL 차량 일본에서 해체를 해봤잖아요. 부품을 보려고. 뭐 일본 부품이 몇 개 들어갔나 보니까 75%가 이제는 중국에서 다 만든다. 이게 무섭고요. 그리고 테슬라 기가 상하이 공장의 95% 부품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다. 이 중국 업체들의 부품이 테슬라 기가 상하이 나오는 뭐 모델 3랑 모델 Y에 들어간다. 이게 점점 무서워지거든. 이 기술력이 막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계속 규제한다 하면서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국 시장 있잖아요. 제가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해서 애플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이제 쓰지 말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 테슬라의 모델 Y 빼고는 판매량이 모델 뭐 3나 이런 게 지금 10위권 안에 못 들고 있어요. 모델 Y 빼고는 중국산에 다 밀렸다. 중국 자국 시장에서 중국산에 다 밀려서 지금 테슬라는 모델 Y만 그걸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만큼 중국이 많이 기술력으로 따라와서 이제는 제재하는 게 오히려 자기 발등 찍기 아닌가. 오히려 자기가 더 못 팔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품들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뭐 반도체 부품들이 더 팔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신흥 시장 중국이나 뭐 인도 이런 신흥 시장들 있잖아요. 동남아 이런 신흥 시장을 오히려 포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신흥 시장, 동남아 시장들은 싼값에 중국이 거의 다 장악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거 지금 뭐 최첨단 기술 말고는 진짜 웬만한 7나노까지 해도 지금 뭐 웬만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전기차나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나온다고 하면은 물론 뭐 최신식의 자율주행 이런 건 없겠지만 하지만 가성비로는 충분히 중국이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지금 장악할 수가 있다. 이게 무서운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역공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지금 중국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르마늄이랑 갈륨 수출량을 통제하겠다, 제로로 만들어서 규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는 미국이 이제 수비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중국이 공격을 하고 이제 미국이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 수비가 점점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계속 수비만 하다가 이제는 공격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 상황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EU에서 지금 뭐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 전기차 관세를 매기겠다 했지만 오히려 불똥은 독일 자동차로 튀게 돼 있다. 왜냐하면은 독일 자동차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중국에서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벤츠, 아우디가 충분히 많이 팔리고, 그리고 고급 브랜드도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독일의 저가 자동차나 전기차도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오히려 EU에 속한 유럽 자동차들을 오히려 관세를 매기는 격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 EU는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알았던 뭐 선진국이었던 유럽이랑 미국이 점점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신흥국이라고 생각했던 뭐 중국, 러시아, 뭐 사우디, 인도 이런 데가 계속 급부상하고 있다.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래서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유가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에서 원유 감산을 하는데, 이거를 뭐 미국은 이란이랑 아르헨티나랑 그 다음에 브라질을 잘 이렇게 꼬셔서 또 더 석유를 생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국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국제관계를 모르시는
보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미국의 바람이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랑 지금 보시면은 이란이 브릭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뭔 미국 말을 그렇게 듣겠어요? 지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국제관계를 좀 보셔라. 그런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미국의 상황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미국 주식이나 달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중국에서 돈을 빼서 이제 인도로 가겠다 해서 인도 뭐 ETF도 꾸준히 올랐죠. 그래서 인도도 뭐 투자할 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멕시코 ETF,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ETF 뭐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런 ETF도 앞으로 또 신흥시장이라고 해서 뜰 수 있으니까 그런 신흥국 ETF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투자하시는데, 뭐 포트폴리오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인도 ETF는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연말로 갈수록 살아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뭐 생애 첫 주택 조건 완화 뭐 해서 2선 도시로 확대해서, 이제 원래는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의. 근데 주거 이전의 자유를 어느 정도 풀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첫 주택 요건 뭐 LTV나 있잖아, LTV 이런 거를 완화해주면서, 그리고 양도세도 또 완화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세도 면제인가 완화인가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뭐 경제가 좋아지겠죠. 이제 이런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도 이렇게 좋아지면서 부동산이 살아나면 날수록 오히려 점점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 중국은 너무 통제를 해버려서 이게 막혔는데, 이거 통제를 진짜 자유주의 국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로 풀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다시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해서 금융 완화를 이렇게 효과를 누리려고 이렇게 동결을 했다. 오히려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들은, 근데 금리를 동결한 거는 거의 완화나 인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통화를 더 늘리면서 경기 부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랑 디커플링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토스페이 보세요. 토스페이도 알리페이 플러스 가맹점서 결제 지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중국이랑 점점 커플링으로 가고 있다. 한국이 커플링으로 가고 있고, 중국 회사들이 특히나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 이런데 많은 지분이 알게 모르게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카카오는 중국 지분이 뭐 텐센트나 바이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들어와 있다,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중국이나 한국이든 어떤 나라든 중국이랑 거래를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석유회사 셀 석유라고 하죠. 쉘 석유가 비아디랑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해서 공항에서 약 2.5km 떨어진 선전에 최대 규모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8개의 충전 파일을 갖고 있고 3,400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300메가와트시 정도의 지금 그 전기량을 제공하는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ESS로 또 활용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쉘 카페랑 식사, 휴게소 및 뭐 일부 매장 이렇게, 그리고 역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아니면은 기차역이 있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쉘이 심천이죠. 선전에 지금 하루에 3,300대 이상의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 충전소를 개설했다. 그래서 쉘이랑 비아디가 합작 투자로 해서 이렇게 충전 258개의 충전 파일을 쓸 수 있는 이런 충전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태양광,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태양광이나 이 전기차 충전소, 그 다음에 비아디의 전기차 뭐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시설,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충전, 이게 다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친환경으로 지금 계속 간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빠르게 뭐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가장 빠르게 뭐 25년까지 뭐 300개, 그다음에 2030년까지 뭐 1000개로 늘어난다. 선전에서 심천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충전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전기차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네트워크를 빠르게 선도하는 업체가 대체 어딘가,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업체가 아니라
나라가 이 빠르게 전환하는 나라가 이게 중국이다 이거죠. 중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 같이 발전할 나라는 뭐 미국도 있겠지만 중국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 뭐 태양광, 풍력 발전,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설 이런 거 그리고 원자재들 뭐 리튬이나 히토류 뭐 이런 것들 가공 뭐 이런 거 하는 인력들이 다 있는 데가 중국인데 이 중국을 배제하고 뭐 미국이 추진한 이런 산업들을 다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뭐 모르겠어요. 으르렁 되면서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고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는 고물가나 아니면 중물가가 꾸준히 유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유가는 뭐 연말 지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이제는 채권보다 현금이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어떤 분이냐면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지금 브릿지 워터스 소사이어시티 여기에 지금 설립자인데 지금 보면은 채권 투자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들은 사우디, 뭐 중국, 일본이 다 팔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 채권의 미래는 밝지 않다. TMF 뭐 이런 거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말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유가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어떤 미래가 조금 보일 거예요. 단기적인 지금 전망도 이렇게 보일 거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